자, 원가에게는 원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원가에게는 관리액의 일부분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원가 정보를 식별하고 분류하고 집계하는 과정인데, 원가 계산은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발생된 경제적 가치를 통틀어 말한다.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하고 차이점. 이 관리회계가 이제 요 속에 원가회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관리회계, 원가회계. 이 원가회계 포함인데,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의 목적이고, 이거는 내부 의사결정이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용자는 외부는 주주나 채권자고, 내부 이용자는 이제 경영자가 되겠죠. 제품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다 하는 것을 계산하면 경영자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겠죠. 자, 이거 원가에게 프린트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수업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재무에게는 그 보고를 재무제표 하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에게는 재무제표도 있지만 기타 보고 양식, 이거는 특별한 양식이 없어요. 이거는 법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거는 기업의 그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이고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과거 지향이고 객관적입니다. 근데 이건 미래 지향이고 목적 적합적,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요새처럼 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원가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원가 수시로 바뀌죠. 그래서 그 물건 값도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원가 회계의 원가회계 목적에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출원가나 재고자산의 측정, 이제 남는 게 얼마, 기말재고액이 얼마, 또 팔린 게 얼마, 이게 매출원가가 팔린 겁니다. 매출된 것의 원가, 경영개입의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통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판매 가격의 결정도 되고 낭비 요인도 제거합니다. 원가 계산을 해야 쓸데없이 들어간 비용을 줄여서 제품의 원가가 싸야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도 많이 날 수 있죠.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가를 계산할 때 낭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 및 통제에 필요한 원가 정보.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원가, 이번에 생산하려면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겠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성과 측정. 각 부서별로 요새는 그 제조업체가 굉장히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산하는 부서, 그 다음에 보조하는 부서. 그래서 그 부서별로다가 성과를 측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원가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낭비도 제거하고 그럽니다. 기업의 특수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투자의 결정이나 생산 라인의 개폐. 이거는 그 생산 라인을 늘릴 거냐 없앨 거냐 하는 거. 경영자 부문별 성과에 필요한 원가 정보, 부문별 생산성의 측정. 부문별로, 요새는 원가를 부문별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부서가 많이 나눠져 있죠. 빵을 만들면은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숙성을 해서 또 빵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냥 뭐 동네 빵집처럼 그냥 한 군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게 다 부서예요. 자, 그 다음에 원가 회계의 기본 용어는 원가 대상이라고 하면 원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활동, 제품, 부문, 작업. 이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용어만 아시면 돼요. 집합,
원가의 집합, 간접 원가의 집합, 제조간접비 같은 거,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거,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가가 상당히 많겠죠. 뭐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뭐 세금, 임차료 뭐 이런 것들은 모아서 간접 원가로 모아놨다가 각 제품별로 이렇게 배부를 해줍니다. 적절한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의 배분,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죠. 배분하는 과정이고, 원가 행태는 어떻게 변하냐? 조업도 수준에 따른 원가 발생의 변동 양상. 이 조업도 수준이라는 것은 그 생산량이나 작업 시간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가 동인, 그 원가를 발생시키는 요인. 그 다음에 조업도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조업도는 자원의 활용 정도, 보통 생산량이나 작업 시간을 말합니다. 관련 범위는 그 원가와 조업도 간의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조업도의 범위예요. 원가와 조업도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은 구매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자, 이제 이 제조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이 제조 과정이. 그래서 그 제조 과정이 더 들어갔다는 게 바로 원가의 특징이에요. 도소매업은 그냥 구매해서 판매를 하죠. 자, 그래서 요 과정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500번대 코드를 선택하고 이제 원가 계산하는 겁니다. 원가와 비용. 원가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가치, 제품 제조와 관련된 정상적 발생입니다. 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비정상적은 원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원가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물건 팔 때 물건값이 비싸져 버리면 안 팔리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만 원가로 찍게 합니다. 원재료, 농업이 외에 공장, 기계, 제조부에서 소비된 것은 원가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 공장이나 뭐 기계자가 들어간 거, 제조부 이런 데서 소비된 거는 원가이다. 500번대 코드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 이게 경제적 가치, 이것이 비용입니다. 이거는 원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보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판관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요거는 요 비교하려고 나온 거예요. 비원가 항목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원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조활동과 관련 없는 가치의 감소 판관비. 제조활동과 관계가 있으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치의 감소, 고장, 파업, 정지연시 가치 감소 뭐 이런 거. 기업 목적과 무관한 가치의 감소, 화재, 도난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원가 분류는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입니다. 그 뭐 빵 만들 때 밀가루,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임금, 그 다음에 빵 만들 때 전기, 수도, 가스 뭐 이런 것들,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농업 원가, 제조 간접 원가. 그러니까 재료비에도 직접 재료가 있고 간접 재료가 있어요. 농업비에도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 경비는 대부분 다 간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재료와 재료비. 뭐 재료는 그 물건을 말하는 거고, 그걸 사용했을 때 재료비라 그래요. 제조 활동에 사용할 주요 재료, 보조 재료. 이 보조 재료 같은 게 그 옷 만들 때 옷감은 주요 재료고, 이 실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 재료. 부품은 이제 옷에 뭐 장식 같은 거 달을 때, 소모공고 기고비품은 그 옷 만들 때 바늘 같은 거, 미싱 바늘이라든가 이런 거. 매입시 재료라고 하며 제품 제조에 소비된 것을 재료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온 건 다 재료고, 제품에 사용한 거는, 제품 제조에 사용한 거는 재료비라 그래요. 농업비는 제품 제조를 위하여 인간의 노동력을 소비함으로 발생하는 원가 요소인데, 생산직에게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자, 그러면 제조경비는 뭐냐면 재료비와 노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에서 대부분 다 재료비 노비를 제외한 건 다 경비입니다. 경비라 그래요. 대부분 다 간접비예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직접 원가, 제조 직접비라 그래요. 이거는 직접비. 요거는 간접비예요. 특정 제품 제조의 소비, 예를 들면 빵 공장의 밀가루, 그 다음에 뭐 단팥빵을 만들면 단팥, 그 다음에 크림빵을 만들면 크림, 이런 거. 간접 원가는 공통인데 공통 제품 제조의 소비, 빵 공장의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조업도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인데 생산량이나 작업시간에 따른 분류예요. 고정원가는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합니다. 작업시간이나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해요. 집세, 뭐 빵을 많이 만든다고 집세 많이 내고 적게 만든다고 집세 적게 내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과 공과도 마찬가지고, 재산세, 감가상각비는 1년에 얼마, 재산세도 1년에 얼마 이렇게 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정비는 여기 이렇게 직선이에요. 하나 만들어도 100원, 두 개 만들어도 100원, 세 개 만들어도 100원. 근데 단위 원가는 점점 체감합니다. 여기 보시면 60, 60, 60 똑같아요. 여기는 10,000개, 20,000개, 30,000개 늘어났죠. 생산량이. 늘어나도 원가는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단가가 60원이었다가 요건 30원으로 줄었다가 요거는 20원으로 줄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량 생산하면 원가가 싸다는 게 바로 이 고정비 때문에 그래요. 대량 생산하면 원가가 싸게 맥힌다는 게 바로 고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원가는 조업도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총액이 증가. 그러니까 제품 만드는 데 따라 증가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보세요? 자, 조업도의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총액이 증가하는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전력비 이런 거는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 변합니다. 직접 재료비나 농업비는 빵 만들 때 밀가루 하나 만들면 하나 값, 두 개 만들면 두 개 값. 그 다음에 농업비도 빵을 많이 만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월급 많이 줘야죠. 전력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총원가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하나 만들 때 100원이면 두 개 만들 때 200원, 세 개 만들 때 300원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단위당 원가는 일정합니다. 여기 밑에 보실래요? 자, 여기 10,000개 만들 때 400,000원 들어가고 20,000개 만들 때 800,000원, 30,000개 만들 때 1,200,000원 들어갔으면 단가는 요거 나누면 40원, 40원, 40원 똑같습니다. 단위당 원가. 요 개념을 잘 기억해 두세요. 고정비는 총원가는 일정하고 변동비는 총원가는 변동하는데 단가는 일정하다. 요거는 단가는 체감한다. 요게 시험에 객관식으로 잘 나옵니다. 준변동원가는 생산량이 전혀 없어도 고정비가 발생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기본요금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하는 대로 증가한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변동비. 여러분들 그 전력비 같은 거, 가스 같은 거 집에 고지서는 날라오죠? 집에 전기 하나도 안 쓰고 불 다 꺼놓고 어디 여행 갔다 왔다. 한 달 동안. 그래도 전기요금, 기본요금은 내야 돼요. 가스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신요금 같은 거는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죠. 수도료.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하는 대로 나오는 게 준변동원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단가도 비슷하게 변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준고정원가는 일정한 조업도 범위는 고정비와 같이 일정하나 조업도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원가 총액이 증가한다. 생산관리자의 급여, 쉽게 말하면 공장장이에요. 공장장. 여기 그
그 공장이 하나밖에 없을 땐 공장장 한 명만 채용하면 되는데 공장이 두 개로 늘어나면 공장장 두 명을 채용해야 돼요. 여기까지 일정한데 그다음에 갑자기 공장이 두 개가 생기면 이렇게 두 배로 늘어서 쭉 이렇게 나간다고요. 난방비도 당연하겠죠. 공장이 하나 있을 때는 요만큼 들어가는데 공장이 두 개 생기면 난방비가 두 배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준고정원가예요. 그 다음에 수익 대응관계 분류, 제품 원가, 기간 원가, 제품 원가, 재고 가능 원가, 재고 원가, 기간 원가는 비용이에요. 의사결정 원가, 이 뜻 그냥 뜻만 알아두면 돼요. 요것만 좀 그래프하고 좀 알아두시고 요 앞에 거하고 요 고정비 변동비 요런 거는 그냥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관련 원가, 의사결정 간에가 차이가 나는 원가인데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관련 원가는 비관련 원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과거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 새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메모 원가, 역사적 원가. 예를 들면 옛날에 사왔던 기계가 고장이나 중고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중고로 팔아버리고 새 기계 살라 그래요. 그럼 중고 팔을 때 옛날에 사왔던 원가는 메모 원가예요. 과거의 원가, 역사적 원가는 과거의 원가예요. 매몰됐다, 땅에 파묻혔다,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기계를 수리해서 팔 거냐 그냥 팔 거냐 그것만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과거에 사왔던 거하고 그 감가상각 두 개액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회비용은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한 후 버린 안 중 가장 아까운 원가, 차선책의 원가. 그 A안하고 B안이 있는데 A안을 선택했으면 B안을 포기했죠. 그 포기한 원가예요. 기회비용.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소멸되는 원가, 소멸되지 않는 원가,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 회피가 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 역사적 원가, 과거의 원가와 미래의 원가. 원가 계산의 절차, 요소별 계산, 요거는 시험에 나왔었어요. 재료비, 농업비, 경비로 계산하고 부문별로 계산합니다. 빵을 만들면은 반죽부, 숙성부, 그 다음에 빵 굽는 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이게 부문별 계산이고 제품별 계산은 크림빵, 단팥빵 이렇게 빵을 나눠 갖고 하는 거. 원가 계산의 종류. 빵 얘기하니까 혹시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할 때는 빵 얘기하면 학생들이 배고파해요. 저녁을 안 먹고 와서 수업하니까. 여러분들 집에 계시니까 다 저녁 드셨으니까 별로 오겠죠. 원가 계산의 종류, 실제 원가 계산, 사후 원가 계산. 자, 이거는 제품 생산한 후의 원가 계산. 예정 원가는 사전인데 표준 원가 계산, 추산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 자, 이 표준 원가 계산은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그 원가를 추정해 가지고 표준을 만들어서 이 정도 들어갈 거다 하는 것이고, 예정 원가는 그냥 추측하는 원가예요. 이 표준 원가는 그 세무 1급에 조금 나와요. 객관식으로 한 문제 정도. 추산 원가는 그냥 예정 원가는 요거는 많이 합니다. 왜냐면 왜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는 건 여러분들 어때요? 다 쓰고서 나오는데 한 달을 지나고 한 달 쓰고 한 20일 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늦어서 원가 계산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나 수도나 가스 이런 거는 대략 추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예정으로 원가 계산합니다. 그 제조 간접비를 다 예정으로 하는 거예요. 재료비, 농업비는 예정 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오는 비, 그 다음에 월급 주는 거 뻔하니까. 요새처럼 물가가 확 올라갈 때는 재료비, 농업비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간접비는 좀 문제가 있죠. 간접비는 근데 전기, 가스는 국가에서 또 발표하니까 올린다고.
우리나라 전기료가 제일 싸대요. 그 원자력을 위험하지만 그래도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히 전기료를 싸게 했었는데 앞에 정부에서 원자력을 폐기시킨다 그래가지고 한전의 적자가 엄청나서 지금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결국 국민들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다 중국 사람들한테 그 태양광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사상이 좀 문제가 있어. 그냥 원자력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기술인데 원자력 그 발전소가 그거 다 외부로 다 인력들 다 유출돼 버렸잖아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게 이 개별원가 계산은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 생산, 건설이나 조선업. 이거 건설업이나 조선업은요, 여러분들 그 사시는 동네 보면 그 집 모양, 빌딩 모양 다 다르죠? 아파트도 다 달라요. 같은 아파트는 똑같이 하지만 일반 빌딩 같은 거는 다 전부 다 주문 받아 갖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이 배 만드는 거거든요. 배가 모양이 다 달라요. 뭐 군함, 여객선, 화물선 뭐 다 다르죠. 이런 건 주문 생산하는 겁니다. 다품종, 품종이 여러 품종의 소량 생산이에요.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개별 제품 또는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한다 이거예요. 뭐 화물선 만들면 화물선끼리, 여객선 만들면 여객선끼리, 군함 만들면 군함끼리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원가 계산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의 원가를 짓게 하는 절차는 요소별 원가 계산, 재료비,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재료비, 농업비, 경비를 파악한 다음에 제조 직접비와 제조간접비 분류해서 제조 직접비는 각 제품에 뭐 뻔하잖아요. 그냥 바로 부과시킨다, 부담시킨다. 그러니까 여객선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거기 노동력 같은 경우는 거기 사람이 몇 명이 붙어서 일하니까 월급 같은 거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간접비는 이제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부문별 계산을 또 합니다. 제조간접비를 발생한 부문별로 집계 하여 실제 또는 예정 배부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파트로 각 부서별로 다 나눠서 생산하겠죠. 그리고 원가 계산표의 마감, 작업 원가표, 원가 계산표, 개별 원가 계산표입니다. 여기는 특정 제조 지시서가 발행됩니다. 여객선은 이렇게 만들어라. 가로, 높이, 그 다음에 넓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라고 작업 지시서를 내립니다. 그게 작업 원가 그 제조 지시서예요. 특정 제조 지시서 다 달라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라고 알죠? 그게 지금 이란인가 어디 거기서 지금 아라라산에서 지금 그게 지금 발굴이 됐어요. 일부가 발굴이 됐는데 노아의 방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요. 조선업 기술자들이 얘기하는데 가장 파도에 안전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함이라든가 이거 만들 때 노아의 방주 규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참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여튼 정확한 분이에요. 사람도 만들었으니까. 자, 제공품 계정의 기입. 그래서 제공품에 기입합니다. 종합원가 계산.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 이거는 그냥 방직업. 이 방직업이 옷 짜는 거거든요. 옷감 짜는 건데 이건 똑같잖아요. 한번 지시서 내리면 계속 지시서라 그래갖고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정유업이 휘발유, 등유, 경유 그거거든요. 그런 거는 똑같아요. 그냥 생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식품 가공업.
라면 만든다. 그러면 똑같아요. 자동차 제조업. 요새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 나오잖아요. 자동차 만들면은 그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그 모델명에 따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일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별로 나눠 갖고 이렇게 소수 제품 또는 단일 제품만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원가 계산 대상이 되는 제품이 한 종류 또는 소수 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일정한 원가 계산 기간에 발생한 제조 원가 총액을 집계한 다음 이 기간의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어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원가 계산은 계산이 간단해요. 개별원가는 계산이 좀 복잡해요. 왜냐면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제품 뭐 여객선 주문 들어오지, 화물선 들어오지, 뭐 군함 들어오지,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것도 지을 때 뭐 요 빌딩은 요렇게 지어달라, 저 빌딩은 또 저렇게 지어달라, 다 달라요 모양이. 근데 종합원가는 뻔할 뻔짜예요. 똑같이 생산합니다. 그 이수화학이라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거기는 여기 원유에서 여러분들 세탁 세제 있죠? 그 원료를 거기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데 같은 데는 똑같잖아요. 한번 지시해 놓으면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 나누기 수량으로 나누면 단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전부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도 포함하여 원가. 변동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가 아까 배우셨지만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잖아요. 이 간접비도 다 포함하고 변동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 제조간접비만 제품원가 계산합니다. 고정 제조간접비는 원가 계산을 안 해요. 그거는 그냥 기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와요. 앞에서 요 이론 요 부분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뜻에서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원재료가 있는데 기초재료, 기말재료, 자, 이거 자산이니까 전월리월, 차월리월, 매입액, 소비액 이렇게 더하고 빼면 나오죠. 요 계산하는 문제도 나와요. 농업인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월급은 일한 다음에 주지 미리 주는 거 없어요. 선급이 없어요. 농업인은 다 미지급이야. 왜냐면 한 달 일한 다음에 보통 보면은 그 근로기준법에 보면요, 말일까지 일한 거 다음 달 5일날 지급하는 게 그 사무직들은 그렇게 하는 게 거의 많고, 조금 복잡한 건 10일, 조금 복잡한 거는 15일 이래요. 그래서 이 농업인은 다 미지급이에요. 그래서 당월 지급액, 그 원가 계산은요, 당기라 그래도 되고 당월이라 그래도 돼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원가 계산합니다. 원가 계산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하면요, 이게 안 돼요. 매달 해야 돼요. 매달. 그래서 당월 지급액, 또는 당기 지급액, 그래 뭐 같은 말이에요. 당월 지급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월 미지급액도 이달 거예요. 안 줬으니까. 전월 미지급액은 지난달 거니까 빼야 돼요. 그럼 소비액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우기죠. 원래 농업이가 미지급 농업이 이렇게 부채가 아니에요. 그냥 원가 비용인데, 원가인데 이거 이해하기 좋으라고 앞에다 미지급 붙인 거예요. 전월 2월, 차월 2월. 이거 부채잖아요. 부채는 대변이 전월 2월, 차월 2월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전월 2월 하면 전월 미지급액, 여기는 당월 미지급액,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급액, 소비액, 요거 부채니까 대변이 전기월, 여기가 차기월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경비는 성급이거든요. 경비는 성급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도 미리 내잖아요. 전부 다. 그 뭐 1년치 미리 내면 내년 것까지 내잖아요. 지금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내년 것까지 내니까 대부분 다 성급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산이니까 차변이 전월 2월, 대변이 차월 2월, 그 다음에 지급액, 소비액.
외우기 쉽잖아요. 아, 경비는 선급이니까 자산이니까 차변이 전원리월, 그 다음에 대변이 차원리월, 미지급은 부채니까 대변이 전원리월, 차원리월. 그럼 농업비가 부채고 경비가 자산이고 이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요건 제가 붙인 거예요. 요거 암기하기 좋으라고 붙인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선급제주경비라고 생각하시고 전월리월, 차월리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다 외워졌잖아요, 여러분들. 자산은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니까 차변의 전월리월, 대변의 차월리월. 그 다음 미지급도 있어요. 요 미지급은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기 당월 미지급액, 여기 전월 미지급액. 이게 농업비의 그 미지급을 갖다 그대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죠. 요 계산하라고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계산하라고. 다 하실 수 있죠? 이건 미지급, 이건 성급. 미지급도 있다. 경비는 성급액, 미지급 모두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료 소비액 플러스 농업비 소비액 플러스 경비 소비액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기초 제공금 더하고 기말 제공금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년의 완성품 원가가 나와요. 나누기입니다. 요거 몇 개 만들었느냐? 완성 수량으로 나누면 완성품 단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가 기초 제품 재고액, 뭐 상품이나 똑같은 거죠. 빵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작년에 팔다 넘어온 빵, 그러니까 지난달에 팔다 넘어온 빵, 어저께 팔다 남은 빵 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만든 빵 더해가지고 또 오늘 저녁 때 남은 빵 빼면 팔린 원가 나오죠. 제품 매출 원가. 그리고 여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나오죠. 자, 여기 제공품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 재료 소비액, 농업비 소비액, 경비 소비액 다 더한 단기 총제조 비용이 요거예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제가 검은색으로 요렇게 색칠한 게 단기 총제조 비용이에요. 여기다가 기초제공금 더한다 그랬죠. 여기 기초제공금 더하고 기말제공금 여기 뺀다 그랬죠. 그러면 완성품 원가, 제품 완성품 원가가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이게 완성품 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됐죠? 요게 제품 계정으로 가요. 제품이 상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빵을 만들어 파나 사다 파나 똑같죠? 그러면 요게 상품하고 같은 거니까 기초 제품에다가 이번에 만든 빵 요거 지금 완성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거 더해 갖고 기말 제품 빼면 매출 원가. 여기 있죠?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제품 빼면 제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하고 매출액하고 비교하니까 매출 총이익 나오죠. 요거 그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거 있죠? 요 직접 재료비를 요거 지금 요렇게 싹 더한 게 단기 총제조 비용이에요. 단기에 들어간, 그러니까 오늘 빵을 만드느냐고 재료 들어갔지, 밀가루 들어갔지, 노동력 들어갔지, 그 다음에 전기나 가스 들어갔지, 그 다음에 그 밖에 간접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직접 제조 경비는 거의 없어요. 외주가공비하고 특허권 사용료라고 두 가지 특정 그 제품의 설계비 뭐 이런 거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고 재료비,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요게 더한 게 단기 총제조 비용이에요. 여기다 기초 더하고 기말 빼면 완성품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다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제품 빼면 매출 원가. 요거 구하라고 나오는데 특히 이 계정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거 앞에 페이지에서 요거 구하라고도 시험에 나오지만 요거 구하라고도 시험에 나와요. 제가 이거 외우기 좋게 요거 미지급으로 생각하고 성급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미지급은 이거 부채다. 대변이 전월리월, 차변이 차월리월. 선급은 자산이니까 차변이 전월리월, 대변이 차월리월. 이거 전월선급, 당월선급. 미지급은 여기서 했던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를 기억하세요. 기초제공금 재고액,
기말제공금 제고액, 당기제품 제조원가, 완성공원가인데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요 세 가지가 있고 간접비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거 칼라로 인쇄를 하시는 분이 요 칼라 인쇄가 세법하고 요거는 칼라 인쇄가 좋은데 요거 여기 지금 칼라로 보이시죠? 칼라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를 직접 원가, 직접자 붙었으니까 직접 원가죠. 근데 또 다른 말로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 그래요. 요거 직접비. 그 다음에 전환원가, 가공비는 요거 파란 거 보이시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요거를 제외한 요 밑에 세 개 요거가 가공비예요. 가공이 뭐예요? 가공, 더할 가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가공비. 요 시험 문제 이렇게 가공비가 주어지고 이런 게 주어지고 뭐 이런 거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겹치는 거 직접 원가하고 기본 원가, 기초 원가하고 가공비하고 겹치는 거는 요거 직접 농업비가 겹쳐요. 직접 농업비는 직접 원가에도 속하고 가공비에도 속합니다. 뭐 직접 경비 이거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요.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단기총 제조 비용은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 요거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 또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요거 플러스 잘 들으세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요 파란색 있죠? 요 가공비. 요게 살짝 시험 문제 바꿔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세요. 평가 문제. 다음의 원가 자료 이용하여 가공원가를 계산하시오. 가공원가가 뭐예요?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제조간접비죠. 가공원가. 그럼 제조간접비에는 뭐 간접재료비, 간접농업비 다 들어가죠. 여기서 그럼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요거를 제외한 요거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가공원가예요. 간접재료비, 직접 농업비, 간접농업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자, 요 10만 원을 뺀 10만 원을 제껴 놓고 나머지 더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2,000원, 3,000원, 5,000원, 7만 5천원, 그 다음에 9만 원도 하니까 16만 5천원, 16만 9천원. 정답 4번이네요. 이렇게 밑줄 그어놨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를 말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그 직접 원가가 주어지고 가공 원가가 주어지고 아니 직접 재료비가 주어지고 가공비가 주어지고 농업비도 주어지고 뭐 간접비를 구해라. 그러면 요거 좀 문제를 이렇게 풀을 때 요 개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몽땅 가공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음에 원가 요소 자료예요. 가공비 금액을 계산하시오. 직접 재료비만 제외하고 다 가공비예요.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요. 세 개가 다 가공비입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더하니까 265만원. 요거 265만원. 265만원. 요 265만원이 바로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요소별 계산이 있어요. 자, 재료비 계산. 자, 이건 책에 없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이 프린트로 하는 거예요. 자, 책에는 객관식 문제만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하시면 돼요.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그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객관식 문제 설명이 해설이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세요. 요게 네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이게 8점이라 점수가 작질 않아요. 근데 이게 어렵질 않아요. 이건 점수주라고 나온 거예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볼 때도 이 원가회계가 제일 쉬워요. 자, 재료비 계산. 재료비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주요 재료비. 뭐 글자 그대로예요. 재료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가구 제조회사의 목재, 제재회사의 펄프, 펄프가 종이죠. 자동차 제조회사의 철판, 제과회사의 밀가루 등과 같이 제품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재료, 발생하는 원가 요소다. 그랬죠? 자, 부품비는 가구 제조 회사의 그 장식품,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의 타이어. 여러분 그 자동차에 현대자동차에 현대타이어 붙이는 거 봤어요? 현대자동차에 타이어 현대타이어 없어요. 그래서 사다가 붙입니다. 이게 부품비예요. 그대로 부착이 돼서 구성부분이 되는 거. 보조재료는 가구제조회사의 못, 의복제조회사의 실이나 단추, 제조 과정에 보조적으로 소비될 뿐 제품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재료를 소비함으로 발생하는 원가에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그 여러분들 가구제조회사 목 같은 거 이거 뭐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소모공구 기구비품, 망치나 드라이버 내역연수가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이 크지 않은 거는 소모성 공구기구 비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그 재료인데, 여기서 그 직접 재료는, 직접 재료비는 재료가 특정 제품에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료를 소비함으로 발생하는 원가에서로서 주요 재료와 부품비, 요 두 개, 1번하고 2번은 직접 재료비고 3번하고 4번은 간접 재료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 목 같은 거는 뭐 가구, 장롱 만들 때, 책상 만들 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간접 재료는 보조 재료와 소모공구 기구비품, 요거는 직접 재료비. 근데 이제 재료가 감모 손실이 있어요. 재료를 사다 놨어. 창고에 사다 놨는데 이게 감모 모자라요. 이게 모자라, 재고가. 정상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증발이 된다든가 약간 뭐 어떻게 그게 뭐 어떻게 누수가 된다든가 액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서 좀 약간 없어지는 게 있어요. 제조간접비 계정의 대체, 제조원가에 포함시켜요. 조금 모자라는 건 그냥 원가로 포함시키니까 분계 안 해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 아니 그러니까 창고에 재료를 잔뜩 사다 놨는데 그 재료에 그냥 한 절반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그걸 원가에 포함시켜 봐요. 그럼 원가가 너무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영업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분계를 재료,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의 원재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품이 모자르면 재고자산 감모손실, 제품, 그리고 타계정 대책, 적요 8번. 그 다음에 재료 소비액, 재료 소비량 곱하기 소비단가, 재료 소비량 결정 방법, 계속기록법, 재료의 입고 출고 시 장부의 기록에 의하여 소비량 계산. 여러분들 그 창고에 그 관리할 때요, 요새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갖고 바코드 딱딱 찍으면 재료 뭐가 들어왔고 또 출고할 때 바코드 찍으면 얼마큼 나갔고 그 다음에 현재 재고는 얼마다 컴퓨터에 다 나타나요. 이게 계속기록법인데, 실제재고조사법은 전월 2월량에다가 당월 매입량을 이제 더하는 것까지는 바코드로 해요. 근데 기말에 남은 건 창고에 가서 실제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 왜 조사할까요? 요 위에처럼 감모 손실이 생긴 게 있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혼합을 해서 합니다. 그 혼합법. 요거 그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웠죠. 상품 이렇게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재고 소비 단가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간다.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았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출고했다. 평균법, 총평균법. 새로운 단가가 들어올 때마다 평균 내는 거예요. 총평균은 그냥 한 달 동안에 총 입고 금액에서 총 입고 수량으로 나눠서 단가 구하는 거예요. 후입선출법.
요거는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KIRFS. 이거는 여기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International Report Financial Standard 코리아. 한국 인터내셔널 하면 국제고, 리포트는 보고고, 파이낸셜 하면 재무, 스탠다드 하면 표준이란 뜻이에요. 한국이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후입선출법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세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요건 왜냐면 그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계 기준은 인정 안 하는데, 세법은 기업을 그래도 좀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리고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기업을 그래도 이렇게 해주려고 세법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은 제품 제조를 위하여 노동력을 소비함으로 한 거. 임금은 육체적 노동하는 생산직 근로자, 급료는 공장장의 과장이나 감독자, 작급은 임시 고용한 알바, 상여수당은 공장장 종업원의 정기적으로 되는 상여금과 수당이고, 직접 농업인은 추적이 가능한 농업이니까 임금은 대부분 다 직접 농업이에요. 간접 농업인은 추적이 불가능한 거, 뭐 수리공, 운반공, 특정 제품이 아닌 여러 제품에 노동력을 제공하나 공장장, 청소원, 경비원, 이런 그 제품 제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종업원의 임금이 간접 농업에 속한다. 개인별 임금 총액은 기본임금에다 할증급, 각종 수당인데, 시간급제는 기본임금은 작업시간에다 1시간당 임률, 성과급제는 기본임금은 생산량 곱하기 제품 한 단위당 임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임률은 단가예요. 성과급제를 많이 써요, 실제 생산에서는. 그 다음에 이 작업시간 수, 저 같은 경우도 강의 시간에 따라 이거를 받거든요. 그래서 시간급제. 그 다음에 경비는 월할 경비가 있고 측정 경비. 월할은 세금이나 보험료, 임차료, 감가상각. 보험료 한 달에 얼마씩 내잖아요. 집세도 한 달에 얼마씩 내죠. 이거는 1년에 얼마지만 12달로 나누면 되죠. 특허권도 저기 한 달에 얼마씩 내잖아요. 측정 경비는 뭐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이 계량기 측정하는 거고, 지급 경비는 발생하는 거죠. 수선비, 운반비 등과 같이 이런 거. 아까 그 뭐 경비 계정 배웠죠? 그 다음에 발생 경비는 재고 감모 손실 같은 거. 직접 경비는 여기 특허권 사용료와 외주 가공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간접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일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